자, 현재 문서에다가 CSS 하나 문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ID, 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간단하게 돌아갈 수 있는 링크도 써주고, 자, 내용 구분하기 위해서 HR 태그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H2에다가는, 글씨가 좀 작나요? 자, 조금 더 키울게요. 이 정도 크기면 괜찮을까요? 여기다가는, 일단은, 트랜지션이라는 기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 파트라고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군요. H3로 넣고 위에다가 H2로 애니메이션이라고 써야 구분이 가겠네요. 마찬가지로 아래 파트에서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우선은 써주겠습니다. 자, 내용이 되셨다면 일단 간단한 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상세 내용 좀 쓸게요. 자, ID 랩 자체는 이제는 뭐 레이아웃이라는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 번 보시고 정리를 좀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러프하게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뭐 90% 민 위드 뭐 걸면은 민 위드가 없다고 600픽셀 그 다음에 뭐 맥스 위드를 걸어가지고 160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이제 어떤 해석인지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오토로 갈 거고요. 뭐 이것도 이제 민 헤이트 최소한 높이값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써주시면 되고 마진 오토에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걸 이용해서 써주시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건 다 건너뛰고 클래스 파트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가로값 100% 높이값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오토지만 최소한의 높이는 400픽셀 그리고 보더 1픽셀 솔리드에서 9분 정도를 짓겠습니다. 뭐 굳이 하나를 더 한다면은 패딩 정도 되겠다. 그래서 박스 사이즈까지 같이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구분 가능할 거고요. 위아래 잠깐 띄울까요? 그러면 마진 버튼도 하나 넣겠습니다. 마진 버텀을 살짝 띄워서 그러면은 이제 결과물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 튀어나오겠죠. 자, 살짝 보겠습니다. 결과물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은 요거 아니고요. 돌아가서 임시로 걸었나 보구나. 그러면 왠지 서버가 동영이 안 되네요. 다시. 음, 이렇게 나왔어요. 어차피 위에 있는 요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색깔 그냥 저렇게 써는 거고 밑에 부분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뭐 준비가 되었다면 조금 더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 뿐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다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일단은 구분을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UL 요소를 하나 만들어서 내부에 LI를 한 10개까지, 10개는 좀 많으려나? 일단은 개념부터 파악하는 게 좋을 테니까 한 4개 정도만 우선 쓰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트랜지션 01이라고 쓰고요. 트랜지션이 없다면 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기능 일부를 줄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위에 거랑 뭐 해보고요. 위에도 시간 들어갈 거예요. 위에도 시간 들어갈 거지만 다른 타입으로 한번 더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 간단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있네요, 여러분이니까. 그 다음에 지연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되지만 확인용으로. 자, 그럼 이곳에 클래스 트랜지션 01이라고 쓰고요. 자, 가로값은 그냥 100% 가고요. 높이 값도 딱히 없습니다. 그냥 오토 줄 거예요. 자, 그냥 단순하게 구분용으로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만 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점검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얘는 보시면 이게 다예요. 자, 이 안에다가 색깔이 진하니까 자, 안에다가 li 요소에 대해서 사이즈를 좀 제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트랜지션 안에 li에다가 가로값 100픽셀에 높이값 100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버텀 그래서 한 8픽셀? 너무 작겠다. 그냥 여유있게 주겠습니다. 자, 구분하기 위해서 보더 1픽셀 솔리드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줄게요. 너무 진하면 보기 싫으니까. 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그냥 이렇게 박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있는 것이 끝입니다. 약간 좀 시각적으로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는 좀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다가 제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마우스 단순히 올릴 거예요. 올렸을 때 아까 그냥 따로따로 올릴게요. 일단은 올렸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기능을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에다가 li에 nth child
원. 첫 번째 요소에다가 트랜지션이 없을 경우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마우스 올렸을 때도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그래서 트랜스폼, 그 다음에 저는 이동을 할까? 스케일 할까? 스케일 할게요. 스케일 X값으로 한 3 정도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냥 단순하게 3으로 키우면 가운데 기준이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저걸로 이제 트랜스폼 오리진 해가지고 제로에 제로 그러면은 X축으로 왼쪽 Y축으로 위쪽 위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처음 시점이니까 늘어나는 I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트랜스폼이에요. 자, 마음에 안 드네요. 조금 바꾸죠. 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얼마큼 가지? 500픽셀만큼 이동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합니다. 이렇게. LI가 아니라 뭐 UL에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LI에 NTH 차일드 첫 번째가 움직이게 해라 라고 해도 그러면 이제 전체에다가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각각 마우스 올렸을 때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UL에 올렸을 때 일단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한꺼번에 확인하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자, 트랜스폼 로테이트를 썼는데 오리진을 안 썼어요.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자신이 그냥 뒤집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위치도 변하지 않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확인해 놓으면 Y니까 세로축으로 X축 어느 기준으로 보는 거냐 라고 놓고 봤을 때 제로는 왼쪽 끝에예요. 왼쪽 끝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보면 보이세요? 넘어가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카드가 넘어가는 위치가. 그래서 X축을 만약에 여기를 100%라고 쓰게 되면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게 트랜스폼 오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트랜슬레이트 같은 경우야 어느 기준이다 라는 게 딱히 사실 없기 때문에 왼쪽 상단을 하든 뭐 현재 위치의 기준으로 하든 어쨌든 500만큼 움직인다 라고 해봐야 그냥 그 기준에서 500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티가 안 나겠지만 다른 스케일이나 로테이트 같은 걸 주시면 오리진은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를 보셨는데 트랜지션이 없다면 그냥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이 형태가 툭, 툭 이렇게밖에 안 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능을 애니메이션 한번 준다라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똑같은 건데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똑같은 형태를 줄 건데 어디에다가 두 번째에다가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똑같이 쓸게요. 500 픽셀 사실은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한 군데 몰빵해도 되지만
오리진은 이제 필요 없는 아이예요. 슬레이트니까 보여드리려고 쓴 거고. 자, 이때 똑같이 카피해서 똑같이 썼기 때문에 둘은 같이 움직입니다. 이때 제가 뭐 할 거냐면 트랜지션을 쓸 거고요. 이때 누구를 움직일 거냐? 트랜스폼 프로퍼티라고 하는 원래 속성명이에요. 프로퍼티는 속성명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with, height, margin top, border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을 속성명 프로퍼티라고 하고, HTML 쪽에서 보면 자체 속성에서 앞에 써 있는 href, id, 클래스 이런 아이들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죠. 자, 속성명이에요. 이 아이들 어떤 아이들을 애니메이션 줄 거야 라고 쓰는 거고요. 그 중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 저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를 쓰겠다라고 쓰는 거죠. 아직 얘네들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표시가 뜨는 거는 이 트랜스폼 자체가 조금 늦게 나온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뜨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몇 가지 기능을 더 써야 돼. 이것만 달랑 써가지고 안 먹어요.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아이가 트랜지션, 그 다음에 시간, 듀레이션. 자, 듀레이션을 시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1s라고 쓰면 1초, 0.5초 하시면 0.5s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위에서 지금 안 썼구나. 가끔 제가 쓸 때 이렇게 안 쓰고 500ms 이렇게 쓰거든요. 자, ms라고 써요. 밀리언 세컨드라고. 왜냐면 CSS는 1초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1s, 뭐 0.5점 0.5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1초라는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1000이 1초예요. 이유 불문. 무조건이에요. 그럼 0.5초 하려면 500이 0.5초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처음에 공부할 때 CSS는 이게 0.5초구나 라고 했는데 자바스크립트 넘어갈 때 헷갈렸어요. 0.5s라고 쓰지 않고 왜 500이라고 쓰지? 뭐가 다르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빨리 기억하기 위해서 연습을 아예 이렇게 있다라는 개념을 안 뒤부터는 그냥 CSS 표현한 방법하고 자바스크립트 표현하고 최대한 같이 쓰려고 합니다. 그게 기억에도 남고 이해도 빠르고 다른 이유 없고 결국엔 1초 하면은 1000s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썼어요. 사실 안 써도 먹을 수도 있는데 자, 보이세요? 어떻게 돼요? 위에 건 트랜스폼만 썼고요. 밑에 건 트랜스폼과 트랜지션을 같이 썼어요. 애니메이션이 먹죠, 밑에 건. 위에 건 툭, 툭, 두 차이. 트랜스폼과 트랜지션에 대한 차이점. 구분 가시나요? 결국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트랜지션은 그냥 애니메이션, 자연스러운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랜스폼 자체는 그냥 변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트랜스폼은 형태를 변형하게 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주로. 그 다음에 트랜지션은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기능을,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단순하게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위에 두 개 살짝 얘기하자면, 트랜지션 프로퍼티라고 하는 아이는 선택자예요. 어떠한 속성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처리할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자, 저기다 아직 쓰진 않았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트랜지션, 어떠한 움직임의 형태, 이거를 펑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 이제 이 단어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건데, 그냥 쉽게 말하자면 행동에 대한 움직임 모양? 뭐로 설명해야 좀 더 쉬울까? 그냥 단순 펑션 찾으면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행동에 대한 모양은 좀 그렇고, 움직임의 표현 방법? 뭐 이렇게 하면 좀 날라나요? 그냥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어차피 보여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트랜지션 딜레이라고 있습니다. 딜레이는 이름 그대로 지연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쓸 때는요, 1초일 경우에는 대부분 1s를 많이 써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1000ms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하고 좀 더 친숙이 되시라고. 그러면 0.5초를 한다. 그러면 CSS 방식으로 쓰면 0.5s라고 쓰시면 되고, 밀리언 세컨드로 쓰신다면 500ms라고 쓰시면 결국은 같은 표현이더라 라는 거죠. 요 몇 개를 더 해볼게요. 세 번째 겁니다. 자, 세 번째 거에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써냐면 시간을 변경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사실 여러분들이 써있기 때문에 그냥 봐도 알아요. 그래서 트랜지션 프로퍼티 어떤 걸 할 거냐 라고 놓고 봤을 때, 나는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 컬러를 할 거다. 또한 뭐 나는 위드 값을 쓸 거다 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 색깔을 나는 샵 F07 쓰거나, 그 다음에 가로 값을 뭐 한 1000 픽셀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수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먹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지션 듀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초를 할 거냐 0.5초를 할 거냐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0.3s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보이시나요?
너무 빠르죠? 그러면 0.1.5s 그러면 1.5초 동안 처리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꼭 트랜스폼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을 변경할 것인지 직접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 색깔도 예를 들어 쓰거나 폰트 사이즈도 뭐 쓰거나 했을 때 트랜지션에 들어가 있는 속성을 배경 색상하고 글씨 색깔만 써놨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써있는 글씨 색깔과 서체의 크기는 애니메이션을 먹이지 않는 거죠. 보시면 응? 왜 먹지?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가 잘못됐나? 자, 되게 말도 안 되게 먹네요. 잠깐만요. 프로퍼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자. 뭐가 변하는 거 보이세요? 여기다 뭐 폰트 크기도 변하고 싶다 그러면 폰트 사이즈 이런 식으로 쓰면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권장하는 건 이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사실 원래 LI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에서 갑자기 생성을 해버리면 이건 애니메이션 안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쓸 거면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흰색에서 다른 색깔로 바꿔라 라는 애니메이션을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사실 똑같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이해하고 써먹기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투명한 색깔하고 색깔 넣는다고 쳤을 때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트랜스페어런트에 애니메이션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5초로 할게요. 이 아이가 변경이 되는 파트가 있고요, 안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있던 몇몇 브라우저들은 이 기능을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그냥 툭 하고 바뀌었어요. 아마 지금도 몇 개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이 F06이라고 하는 이 컬러 자체를 명확하게 수치화시켜서 1 이렇게 하고 똑같이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도 위에 0 이런 식으로 전과 후를 진짜 말 그대로 수치가 변경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수치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떤 브라우저든 관계없이 다 먹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형 브라우저는 애초에 트랜지션 자체가 없고요. 애초에 이 컬러의 이 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래서 구형 브라우저, 특히나 뭐 아주 구형 버전을 쓴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원래 써야 되는 컬러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까지 써야 된다는 거죠. 단 애니메이션은 아예 안 먹으니까 애니메이션 준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